남도의 끝자락, 어린 사슴 모양을 닮았다고 소록도라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록대교를 건너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운 이름 너머에 한센병 환자들의 눈물이 배어있는 섬,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있는 섬 소록도입니다. 지금은 섬 바깥과 소록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었지만 5, 6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과 그 자녀들이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했던 면회 장소였습니다. 숫한장이라는 이름처럼 근심과 탄식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섬사람이 된 부모와 자식은 숫한장에서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아이는 부모와 헤어져 직원지대 쪽에 있던 보육소에 맡겨졌고 한 달에 한 번뿐인 면회에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센병은 신에게조차 버림받은 불치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병만큼이나 아픔이 됐던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한센병을 치료가 불가능하여 격리가 필요한 병이라 여겨 소록도에 99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격리시켰습니다. 이후 전국의 모든 한센병 환자를 소록도에 수용하여 해방 직후에는 환자 수가 6천여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의 섬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소록도 자해의원이 한센병 환자들만을 수용하는 소록도 갱생원으로 개편되자 환자들은 평생을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는 그들의 한과 고통이 서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담장이 높아서 교도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안에 들어와도 이렇게 창살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방들을 보셔도요, 이렇게 세멘트 바닥에 변기만 하나 달랑 있는 그런 감옥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감옥과 같은 장치가 필요한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강제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에게 자행된 인권 유린의 현장. 한센병 환자들은 왜 이곳에 감금되어야 했을까요? 소록도 갱생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선 총독부는 갱생원 원장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구금과 체벌이 아무런 법 절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거나 육지로 도망치다 잡히면 이 감금실에 갇혀 지냈고 한센병 환자를 건절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정관 절제 수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사망하면 검시실에서 검시 절차를 마친 뒤에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검시대에서 시신의 해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록도 안에는 조금 특별한 건물이 있습니다.
일제는 전국의 형무소에 일반 수용자와 함께 있던 한센병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 격리하기 위해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를 세웁니다. 현재는 여성 수감자들을 수용했던 여사동이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깥에까지 이렇게 철창을 설치해 놓고 소록도의 건물들은 한센병 환자들의 강제 노역으로 만든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섬 내부에 필요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자급자족했던 이유는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그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록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을 겪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현장이기도 하지만 근대의 잘못된 상식이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아주 비극적인 현장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성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록도 중앙공원은 한센병 환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한의 공간입니다. 환자들은 조경에 사용할 돌과 나무를 나르고 산을 깎는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이곳은 소록도 갱생원의 일본인 원장 동상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이야, 동상이 3.3m에다가 단이 9.6m니까 전체로 하면 한 13m 정도 되네. 굉장히 높네.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동상을 세워 소록도 사람들에게 참배하도록 강요했던 스오 원장. 악명 높던 그의 동상은 1943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1943년인)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전쟁 물자가 부족했거든요. 그 당시 소록도도 많이 힘들고 궁핍했는데, 소록도에서 소유하고 있던 어떤 범종이라든지 각 마을마다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종, 그리고 당시 세워져 있던 그 수호 원장의 동상마저도 일제에 의해서 공출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철거되어 사진으로만 남은 스오 원장의 동상에는 소록도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동상이 철거되기 전인 1942년 갱생원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한 한센인 환자 이춘상이 스오 원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춘상은 법정에서 스오 원장의 만행과 소록도의 비참한 생활을 폭로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났지만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50년 가까이 지속됐던 강제 격리 수용 제도는 1963년에야 폐지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과 단절됐던 섬 소록도에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자격으로 소록도에 온 오스트리아의 수녀들은 43년간 섬에서 살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고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할머니로 늙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주민분들한테는 뭐 어떤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냥 참 어머니 같은 그런 걸 했지. 내가 네. 있을 때만 해도 환자들 맨손으로 안 만졌어. 이분들은 네. 와서 그냥 막 만졌대. 아, 약도 그냥 네. 주고, 뭐 애들 뭐 그냥 보듬고 보육소도 맡아서 해주고, 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줘. 네. 그랬던 두 수녀가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후련히 소록도를 떠납니다.
야, 아, 정말 여기서 글 쓰고 싶다. 가구도 없고 딱 책상 하나만 있고. 두 수녀는 나이가 들어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아무도 모르게 이른 새벽 43년간 살았던 소록도를 떠납니다. 아주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환자들한테 일생을 헌신을 하고 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떠나셨다는 얘기가 동화 속에서나 읽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박하고 금소했던 마리안노와 마가렛 수녀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던 소록도에 삶의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배는 소록대교가 생기기 전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녹동항과 소록도를 잇는 소록대교가 개통되면서 배 없이도 모토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열리기까지 9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육지에서 해상으로 불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소록도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소록도의 핍박의 역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편견으로 좁히지 못했던 그 간극을 이제는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